모든 사람이 사랑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문 참고해 보면 인구의 약 53%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사랑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나이밍 덴티스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 제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치과의사로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중 하나가 사랑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요? 사랑니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사랑니 발치의 필요성, 그리고 사랑니를 어떻게 뽑는지 그 과정, 그리고 발치 이후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 등 여러 가지 사랑니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는 일반적으로 17세에서 18세 사이 구강 내로 조금씩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입안 제일 안쪽에 있는 세 번째 큰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개수의 차이가 있고 사랑니가 아예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라는 명칭은 치아가 생기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 어금니가 나오면서 첫사랑을 아는 통증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니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위즈덤 티스라고 하죠. 보통 17세에서 21세 사이에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됐고요. 스페인에서는 La Mula de Justicia or The Teeth of Judgment라고 불려지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의미로 영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랑니는 모든 사람에게 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문 참고해 보면 인구의 약 53%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사랑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랑니가 전혀 발달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랑니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일반적으로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사랑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치과의사의 진단하에 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느끼는 분들도 있고 사랑니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어금니 뒤쪽 잇몸이 붉어지거나 붓게 되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턱관절 전반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니로 인해서 신경 압박을 인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맹출하는 시점에서 어금니 뒤쪽에 치아가 약간 비쳐 보이는 하얀 반점 같은 특징을 보고 사랑니가 맹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YES입니다. 선천적으로 사랑니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잇몸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치열의 맨 안쪽 끝에서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맹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니를 포함한 치아가 건강하고 완전히 똑바로 맹출되어 있고 그리고 교합에 전혀 이상이 없고 그리고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발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음식물이 끼게 되면 또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발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의 필요성은 꼭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으면서 상담받기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또한 첨단 칫솔이라고 불리는 끝이 약간은 뾰족하고 동그란 형태의 칫솔을 사용한다면 좀 더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니는 그렇다면 과연 언제 뽑아야 하나요?